자, 일단 먼저 대표값이라는 말이 있어. 대표값. 이게 처음 배우나? 이거 다 처음 배우나 여기? 한번 하긴 했었어. 대표값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니네가 만약에 시험을 봤잖아, 그지? 내가 니네한테 야, 시험 잘 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평균 몇 점이에요 이렇게 보통 많이 말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니네한테 이번 시험 어땠어? 그러면 선생님 뭐 국어는 몇 점이고 수학은 몇 점이고 영어 몇 점이고 다 말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있잖아. 이번에 뭐 평균 한 뭐 90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지? 그때 그 말하는 90점 같은 걸 우리는 바로 대표값이라고. 그래서 대표값으로 사용되는 게 있잖아. 세 가지가 있거든. 대표값으로 뭐뭐뭐를 많이 사용하냐면 일단 니네가 알고 있는 게 평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이다. 평균. 평균을 대표값으로 말할 때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앙값, 그 다음 세 번째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 각각의 사용할 때 어떤 거를 대표값으로 사용하냐면 일단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평균이야. 그리고 니네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벌써 알고 있고, 그지? 그러니까 니네 평균 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국어가 국어 80점 뭐 수학 100점 영어 한 90점 맞았다고 하면 니네가 이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이걸 별량이라 그러거든. 이 별량들을 다 이렇게 더하지, 그지? 그 다음 니네가 총 과목 수를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 거야? 9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걸 우린 바로 평균이라고 하지. 이 각각의 별량들을 이 80이랑 100이랑 90이란 숫자들이 있잖아. 하나의 숫자로 딱 표현해 주는 거, 이런 걸 우린 바로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이야. 그럼 중앙값과 최빈값은 언제 쓰냐면 일단 중앙값이라는 건 이런 걸 중앙값이라고. 예를 들어서 니네가 점수를 30, 40, 50, 55, 70 이런 식의 어떤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을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뭐도 많이 사용하냐면 중앙값도 많이 사용해.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가장 가운데 있는 값.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있다는 건 가장 작은 수부터 쭉 나열을 해.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 뭐냐는 거야. 얘를 우린 바로 중앙값이라고. 근데 중앙값을 사용하려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40, 50, 60, 70, 80 있다. 이거의 중앙값을 구하라 그럼 니네가 가장 작은 값부터 나열 거니까 얘랑 사라지고 얘랑 사라지다 보니까 가운데 두 개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거의 중앙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할 거야. 그래서 다시 50 플러스 60을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지. 이 55를 우린 바로 중앙값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가운데 있는 값이 하나면 그냥 그대로 중앙값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가운데 있는 값이 두 개잖아? 그럼 얘랑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니네가 중앙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중앙값은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이럴 때 많이 사용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니네가 하나를 빵점 맞았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머지는 80점, 90점, 90점, 100점, 85점, 100점, 이런 식으로 많이 맞았다고 한번 해보자, 니네가 점수를. 근데 니네가 야 이번에 시험 잘 봤냐? 이거 평균 따지면 평균이 너무 떨어지지, 얘 때문에. 이럴 때는 너무 이 하나의 극단적인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평균으로 따지면 니네가 전체적으로 솔직히 이 과목들은 잘 봤는데 이거 하나를 너무 못 본 거잖아, 그지? 이것 때문에 평균이 너무 낮아질 때는 니네가 예를 들어 니네가 예체능에 음악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빵점을 맞았다 치자. 그럼 이때 사용하는 걸 바로 중앙값으로 많이 사용할 텐데 이때 중앙값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 0, 그 다음 작은 수부터 먼저 나열하는 게 중요하다. 80, 그 다음 85, 그 다음 90, 그 다음 90, 그 다음 100 이렇게 한 다음에 중앙값을 나타내라고 하면 이때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나면 가운데가 두 개 남잖아, 그치? 얘랑 둘이 더해가지고 중앙값을 쓴다고. 85 플러스 90을 2로 나눠가지고 니네가 이거의 값을 찾아내는 걸 바로 중앙값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 다음 마지막 최빈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최빈값이라는 거는 A라는 회사가 있다. A 회사. A 회사의 월급을 이제 평균 월급을 대표하는 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A 회사의 사장이 월급을 한 1,0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A라는 직원이 있고 A라는 직원이 월급을 50만 원 받아. B라는 직원도 50만 원 받아. C라는 직원도 50만 원 받고 D라는 직업도 50만 원 받고 E라는 애도 50만 원 받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니네가 이거의 만약에 이때 니네한테 이 A 회사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평균이 이 A 회사의 그 급여를 대표해주지 못하지. 왜냐면 내가 이 평균을 구해버리면 평균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우리 회사의 평균은 뭐 이 정도 금액을 받습니다라고 니네한테 말하면 너무 그 금액이 커버리잖아. 이때 이 A 회사의 뭐 중앙값을 사용해도 상관없겠지만 이 A 회사의 그 대표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은 뭐가 좋냐면 최빈값이 좋겠지. 가장 많은 값. 여기서 가장 많은 값이 얼마야? 50만 원이죠. 50만 원. 그지? 얘도 50, 얘도 50, 얘도 50, 얘도 50, 얘도 50이잖아.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이거의 대표값은 최빈값으로 사용해 주는 게 좋아. 이때 최빈값은 얼마냐? 그럼 바로 5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 틀려. 최빈값을 구하면 최빈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평균을 안 사용하냐면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값들이 있을 때는 평균을 사용하는 게 이 별량들을 대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표값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별량들을 대표하는 값들을 대표값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별량을 대표해 주지 못한다라면 평균이 그 별량들을 너무 이렇게 딱 적당하게 얘기해 주지 못한다라면 다른 걸 사용해야지.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최빈값이나 뭐 중앙값 이런 애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 그래서 최빈값이 니네가 좀 은근히 많이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최빈값을 잠깐 보면 얘들아 봐봐. 자, 이 별량에서 이 별량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 별량들에서 니네한테 최빈값을 구하라고 한번 해보자. 아, 솔직히 이거 평균 구하라고 하면 이거 5개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지. 이거 평균 구하라고 하면 이거 6개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되지. 이거 평균 구하라고 하면 6개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 만약 중앙값 구하라고 하면 그냥 쭉 나열한 다음 가운데 값 찾으면 되지. 쭉 나열한 다음 가운데 값, 쭉 나열한 다음 가운데 값 찾으라고 하면 되는데 이 최빈값은 그래서 평균이랑 중앙값은 딱 하나밖에 못 나와. 왜냐면 평균은 당연히 다 더한 다음 그 값을 나누는 거니까 하나밖에 못 나올 테고 중앙값도 쭉 나열한 다음 가운데 있는 값 딱 찾는 거잖아. 만약 가운데 있는 값 2개면 그 2개의 평균을 구하니까 하나밖에 못 나오겠지. 하지만 최빈값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2개일 수도 있어. 10개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봐. 니네한테 이거의 최빈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 별량 중에 가장 많은 값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이 별량 중에 지금 가장 많은 값이 뭐야? 없지. 다 똑같이 한 개지. 30도 하나, 40도 하나, 55도 하나, 50도 하나, 55도 하나인 거잖아. 그럼 이때 최빈값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때 최빈값이 뭐냐 그러면 니네가 뭐겠어? 50이겠지. 가장 많은 값이 2개니까. 그래서 이때 최빈값은 50인 거야. 최빈값은 50. 그러니까 최빈값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앙값이랑 평균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최빈값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이거도 한번 보면 니네한테 여기서 최빈값을 구하라고 한번 해볼게. 이때 최빈값을 구하라고 하면 지금 90이랑 100이 되겠지. 그래서 최빈값은 2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최빈값이라는 거는 남보다 많으면 돼. 그래서 최빈값이 이렇게 2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내가 하나만 다시 물어보면 5, 5, 6, 6, 7, 7 5, 5, 6, 6, 7, 7이라는 어떤 별량들이 있어. 이거의 최빈값은 뭘까? 없어. 그렇지. 왜 없냐면 이것도 2개, 이것도 2개, 이것도 2개잖아. 가장 많은 별량을 찾아내야 되는데 가장 많은 별량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보자. 그럼 최빈값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겠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몇 개겠어? 3개겠지. 5도 최빈값, 6도 최빈값, 7도 최빈값이란 거야. 그러니까 최빈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10개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했지? 이런 걸 우린 바로 최빈값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다라는 거. 평균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니네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을 잠깐 보면 도수분포표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배우나? 도수분포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 안 배우나? 배우지. 도수분포표가 뭐냐면 이런 거야. 도수분포표를 잠깐 보면 이렇게 한번 써보자. 도수분포표에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고 별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계급이라는 게 도수분표표라는 거 이거야. 50점에서 60점 맞은 과목이 50점에서 60점이다. 이게 뭐 5개. 60에서 70, 뭐 1개. 70에서 80, 뭐 2명. 80에서 90, 3명. 90에서 100, 이게 뭐 1명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런 걸 우린 도수분표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 도수분표에서 이 수학의 과목을 니네 반 A반에 수학을 다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학생들을 메꿔놓은 이런 걸 우리는 바로 도수분표표라고 해. 일단 여기서 니네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항상 이렇게 물결로 표시하는데 앞에는 이상이고 뒤에는 미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9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얘도 100점도 여기에 포함된다. 알겠지? 맨 마지막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앞에가 이상 뒤에가 미만이야. 그러면 지금 50점이랑 60점 사이에 51점 맞은 학생, 뭐 52점 맞은 학생, 53점 맞은 학생, 뭐 55점 맞은 학생, 59점 맞은 학생들이 있어서 50에서 60점 사이의 인원이 5명이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도수분표의 단점이 있어. 그럼 니네한테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 5명이 몇 점 맞았는지 정확하게 다 알아야 평균을 구할 수 있지. 근데 50에서 60점 사이기 때문에 이 5명이 정확히 몇 점 맞았는지 모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이렇게 맞았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니네가 이 도수분표표만 보고 나서는 이 학생들의 점수, 5명의 점수를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땐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도수분표표로 5명이다 써놓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5명이 59, 59, 59, 59, 59점, 다 59점을 맞아서 5명일 수도 있고 51, 52, 54, 54, 55, 59점을 맞아서 5명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니네가 이거의 평균을 따질 때 되게 애매하잖아. 이거의 점수를 모르는데, 각각의 점수를 모르는데 평균 어떻게 따지냐? 그래서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해버렸어. 야, 그냥 좀 말도 안 되지만 이 5명은 다 55점 맞은 걸로 계산하자라고 약속을 했어. 이걸 우린 바로 뭐라고 하냐? 계급값이라고 해. 그러니까 도수분표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는 정확한 평균이 아닌 거야 원래. 그치? 정확한 평균이 아니겠지. 왜냐면 우리가 예상해서 풀어버리는 거니까. 50점에서 60점 사이 맞은 애가 5명이라고 써놓은 건데 이때 우린 이 5명을 모두 다 그냥 55점 맞았다고 쳐버리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랬대 이걸 우리 바로 계급값이라고 하는데, 계급값 구하는 방법은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A 이상 B 미만이라고 했을 때 계급값 구하는 방법은 A랑 B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이거의 가장 가운데 값을 우린 바로 계급값이라고 할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의 계급값은 얼마겠어? 65. 이거의 계급값은 얼마야? 75. 얘는 얼마? 85. 얘는 얼마? 95점을 맞았다고 할 거야. 그럼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55점을 맞은 학생이 몇 명인 거야? 5명. 65점을 맞은 학생이 몇 명인 거야? 1명. 75점을 맞은 학생이 몇 명? 2명. 85점을 맞은 학생이 몇 명? 3명. 마지막 95점을 맞은 학생이 몇 명이야? 1명인 거지. 이걸 다 더한 게 총점이겠지. 얘를 뭘로 나누면 되겠어? 전체 인원으로 나누면 되겠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 이거 더하면 되겠지? 6에다가 12명이야? 12명이래. 그래서 이거를 12로 나누는 거 우리 바로 평균이라고 하자는 거. 도수분표에서 평균을 구할 때는 뭐를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 계급값이라는 걸 반드시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별량 개수 나온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지 지금? 중앙값 아까 뭔지 벌써 다 설명했지? 작은 거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가장 중앙값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솔직히. 니네가 중앙값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 낮은 수부터 되어 있지만 자료를 이렇게 이쁘게 안 준단 말이야. 자료를 니네 마음대로 줘. 뭐 4, 5, 2, 2, 1, 9, 3, 7 이렇게 해놓고는 이거의 중앙값을 구하래. 그럼 니네가 이거의 중앙값을 구하라 그러면 가장 낮은 애부터 다시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 가운데 있는 값이 아니잖아. 그지? 가장 낮은 애 누구야? 1 써서 지우고 2 쓰고 2 지우고 그 다음 3 쓰고 지우고 4 쓰고 지우고 그 다음 작은 수 5 쓰고 지우고 그 다음에 7 쓰고 지우고 그 다음 뭐? 9 이렇게 써줘야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장 중앙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라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빼고 얘랑 얘랑 빼버리고 얘랑 얘랑 빼버릴 거잖아. 그럼 3과 4 두 개가 남잖아. 그럼 얘랑 얘랑이 뭘 구하자? 평균. 3 더하기 4를 2로 나눠주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3.5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채빈값. 가장 자료에 많이 나타나 있는 애를 우린 바로 채빈값이라고 한다고 했지?
채빈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 이 자료에서 13469라고 하면 채빈값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1113444라고 하면 지금 가장 자료가 많은 게 몇 개야? 3개씩 있는 게 있지. 그래서 채빈값은 뭐가 되는 거야? 1과 4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표값에는 우리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언제 평균을 쓰고 언제 채빈값을 쓰고 언제 중앙값을 쓰는 게 가장 좋은지가 밑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당연히 평균이야. 그리고 이 뒷단원부터 딱 넘어가는 순간 솔직히 중앙값, 채빈값 아예 안 씁니다. 여기서만 잠깐 배우고 이 뒷장부터는 평균이라는 말밖에 안 씁니다. 알겠지? 평균은 언제 쓰냐? 장점. 모든 자료의 값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돼. 그런데 단점이 바로 이럴 때야. 얘들아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솔직히 대부분이 1, 2, 3에서 끝나는데 61이라는 애가 너무 극단적인 숫자로 커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 평균이 12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걸 풀면. 그럼 평균이 너무 커져버리지. 그러니까 그거에 이 자료들을 대표해주지 못하잖아. 대표값의 의미를 상실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때 단점 때문에 대표값을 평균으로 잘 쓰지 않아. 무슨 말인지 했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앙값. 가장 가운데 있는 값. 사용하면 된다는 거. 단점이라는 거는 이거랑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자료인데 이 두 자료의 중앙값은 같아져 버리지. 무슨 말이냐면 해봐. 1, 3, 6, 7, 8이라는 자료와 1, 4, 6, 20, 41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자료와 이거의 자료는 진짜 너무나 다른 자료지. 근데 이거의 중앙값도 6이고 이거의 중앙값도 6이지. 그럼 서로 똑같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단점이 생기겠지. 그치? 단점 같은 거. 채빈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값에 적합하진 않겠지. 그치? 왜냐하면 이거의 채빈값을 대표값으로 쓰는데 대표값이 없을 수가 있잖아. 그럼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채빈값은 그럴 때 조금 단점이 있다. 뭐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1회는. 그래서 여기는 좀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고